요거는 제가 살아간 어떤 근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부족함의 축복을 저는 많이 타고난 사람인 것 같아요. 부족함이 축복이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일본의 파나소닉의 창시자죠.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경영의 신, 뭐 이런 별칭으로 불립니다. 그분이 했던 말 중에 되게 와닿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3가지 축복을 타고 태어났대. 배운 게 없다, 배운 게 없는 축복, 그 다음에 몸이 약하게 타고 태어난 축복, 그 다음에 가난한 축복, 이 3가지를 타고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게 없으니까 계속 공부를 해갖고 자기의 부족한 배움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많은 지식을 쌓게 되고 또 뛰어난 수완을 가지게 됐죠. 그 다음에 되게 고령으로 돌아가셨어요. 90 훨씬 넘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몸이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틈틈이 이제 건강을 챙기면서 운동을 하고 자기 몸을 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장수를 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가난했기 때문에 이 가난함을 어떻게든 극복을 하려고 본인이 계속 이악 물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로 본인이 이제 되게 부유해지고, 뭐 파나소닉의 회장쯤 되면 뭐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 스스로의 그 부족함을 계속 깨우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한계를 계속 발견하고 깨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다소 거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다소 자갈밭이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퀄리티 높은 삶을 삽니다. 자원의 저주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원이 부유한 나라들이 망하는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원에 의존하다가 그 자원이 더 이상 고갈되거나 자원의 유통이 곤란해지거나 그 자원의 인기가 없어지는 시점에서 그 나라들은 굉장히 심한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뭐 최근에 삼성도 일본의 대1 액친가스를 이제 계속 수입을 하는 그런 방식에서 이제 주로 해결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일본의 경제 제재에 의해서 삼성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삼성이 가지고 있는 루트가 되게 단순하고 의존적이면 이런 작은 변화에도 이렇게 폭탄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런 말이 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라고. 근데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는 항상 있습니다. 뭐 외교적인 문제가 됐든 뭐가 됐거나 간에 항상 이러한 환경이랑 기온은 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 여기서 살아남으면 강한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버지 이건희 때는 뭐 이러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항상 존재하고 언제든지 우리의 그 삶의 도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가 극복을 하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쑥 하고 발전을 하는 겁니다. 저는 키가 작았어요. 아버지도 키가 작고 어머니도 키가 작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전교에서 2번째로 작았습니다. 키가 141인가 뭐 너무 충격적인 수치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보다 작았습니다. 지금은 177, 8쯤 되니까 뭐 어디 가서 작은 키는 아니에요. 그냥 중간 정도지 뭐 제 키가 작다 이런 소리는 안 듣죠. 제가 열심히 봤던 책 중에 이제 키 크는 비결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달아 해질 정도로 봤고, 농구 열심히 했습니다. 농구 진짜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해서 팔다리를 계속 눌렸고,
제가 잘할 수 있는 한계 키보다 제 생각에는 한 4, 5cm는 더 큰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갑자기 쑥 하고 크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농구를 열심히 했죠. 공부는 어릴 때도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공부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공부를 되게 뭐 해서 뭐 그거 극복하려고 열심히 했다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교성,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하거나 만나보면서 이제 하는 그러한 사교성, 그게 많이 부족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 가면은 되게 기죽어 있고, 어릴 때부터 싸움 되게 못했거든요. 되게 많이 맞았습니다. 키도 작고 하니까 애들한테 좋은 표적이 되죠. 또 지기는 싫어했기 때문에 계속 싸웠고, 계속 싸웠는데 못 이겼어요. 계속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싸움에서 지기 싫으니까 체력적으로 좀 약했어요. 그래서 이 체력적인 약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운동을 뭐 좀 했었습니다. 태권도도 하고 검도도 하고 뭐 테니스도 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어릴 때는 아무래도 공부가 메인이 되니까 계속 운동을 못 하죠.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는 이제 수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서 제일 앞에서 하고 있고, 뭐 주변에서 수영을 잘 한다, 뭐 괜찮게 한다 이런 평가를 듣는 편입니다. 이제 술자리나 이런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제가 또 술 먹기 전에 괜찮은데 술 먹고 나면 주사가 있었어요. 술 버릇이 있어가지고 술 먹은 상태에서 자기 기억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가 안 좋아지고 하면 되게 마음이 아프죠. 다음날 술 깨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랬지, 그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돌릴 수 없는 관계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이제 큰 아픔으로 남아있죠. 그거 외에도 뭐 이제 어떨 때는 말실수를 한다든지, 어떨 땐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폭발했다가 다른 사람들이랑 얼굴 못 보게 된다든지 하는 일이 삶을 돌아다 보면서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후회가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이나 이런 것들도 잘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술자리나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안 빠지려고 하고, 술자리에서 되도록이면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순간적으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최대한 어떻게 참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계속 합니다. 그다음 또 이제 병원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나 또 환자들이 이제 저랑 의견 차이가 있을 때도 이제 최대한 조율을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들이 부족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원의 저주랑 정반대되는 말이죠. 부족함의 축복. 그러니까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체크를 하고 그걸 개선하려고 하면 100% 개선이 됩니다. 무조건 개선이 됩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고통에 따를지언정 100% 개선이 돼요. 자기가 가난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를 잘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그거는 100%.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족하면 축복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은 자기가 부유하고 강한 부분은 뭐 일부러 계산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해서 이러한 것에 축복을 받았다.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이룰 수 있었다. 삶에 중요한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삶에 중요한 세 가지를 모두 다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원의 저주, 부족함의 축복. 이거는 제 삶의 어떤 근간이 되는 그러한 얘기들입니다. 전 지금도 사실은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이기려고, 또 이길 수 없다면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넓히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될 거예요. 언젠가는 될 거고, 여러분들도 본인이 부족함이 그게 저주나 그런 게 아니라 부족함이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